네, 어서 오세요. 저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헌법 제1장 10조에는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 아닌 종이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1968년 그 제롬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변호사인데 자기 부동산 대출 연체료 476달러 못 냈다고 미네소타 제일은행이 이제 그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델리가 이제 이게 반발해갖고 미국 달러는 가짜 돈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은행이 대출할 때 자기 멋대로 만든 장부 위에 제멋대로 숫자를 기입했을 뿐이지 금과 은이 보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는 또한 불법이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원고 측의 그 제일은행장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하기를 법원에 나와서 당신 말 맞다. 은행이 대출한 돈은 장부의 숫자고 그건 미국 연방은행이 시켜서 한 것이고 다른 사설 은행들도 다 그렇게 한다. 미국 헌법에 그런 법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물론 그런 법 없죠. 그 불법이에요. 종이돈 쓰는 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치안판사 그 마틴 마호너이가 판결문을 결국 내리게 되죠. 12월 9일. 은행이 돈을 만드는 일은 미국 헌법하고 법률에 위배가 되고 따라서 대출은 없었던 일이 되고 은행은 부동산을 압류할 권리가 없다. 그래갖고 달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그 판결 나고 나서 6개월 치안판사가 독살당하죠. 8월 22일 날 독살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미네소타 제일은행이 항고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아니라 소송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1년에 미네소타 대법원이 제롬 달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윤리규범 위반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암살 안 한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달러 금태환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달러는 금에 근본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헌법을 이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세계에 깡패 같은 짓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 이제 닉슨 정부가 오펙의 석유 가격을 800에서 1000%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는 석유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자국 석유도 이제 감축하고 막 이러면서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석유 파동을 일으켜나죠. 1973년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가동시킵니다. 초반부에는 15개국 239개 은행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달러로만, 즉 금에 연동되지 않은 달러로 빙글빙글 돌려 쓰겠다는 이 사기꾼 15개 국가 중앙은행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롬 달리 사건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실은 1973년 미네소타 제일은행이 승소하는데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정 통화를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행에게 끝없이 대드는 피고의 태도가 경박스럽다. 판결문 쓴 판사가 참 문학적이야. 이건 문학가가 되지 그랬어. 1977년에는요. 미네소타 치안법원이 폐쇄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깡패처럼 국가를 운영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깡패 국가라는 게요. 바깥에서만 깡패가 아니라 내부도 깡패 짓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지난 100년 넘게 미국 헌법에도 위반되는 달러로 가는 종이 쪽지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2600%나 낮추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말만 공식적으로 2600%지 8000%인지 어떻게 알아요? 달러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렸는데. 100년 전 생각이 납니다. 예. 100년 전에 영국이 독일하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국력이 이제 계속 커지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갖고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미국과 뒤에서 손을 잡고, 그래서 영국이 재빨리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기존의 그 상업적 자본주의를 지속하려고 그래서 영국의 그 자본주의 성격은요 반 이상이 상업적이에요. 미국과는 달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몇십 년 비실비실 되다가 미국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제국을 해체해버리죠. 그래서 식민지 95%를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기업이 집중화하고 석유화학화하고 대형화되어 가던 시절에 1930년대 가족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금융만 나불대던 영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말이에요. 100년 전 영국이 하려다가 스스로 멸망해버린 것보다 더 못해요. 미국은 저축도 없이 번 돈을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처럼 보통 아시아 국가들처럼 생산관계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돈놀이만 했어. 국민들은 그냥 끝없이 가난하고 빚에 젖어 있고, 이 전쟁 중인 지금에도 러시아 루블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행동 좀 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미국 월가라고 하는 놈들이. 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사이의 그 산업 기술 간의 간격도 거의 없고요. 오히려 생산량이라든가 금은 보유량, 자원량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게몬을 쥐기 위해서 트럼프를 포함해서 15년 이상 중국을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자,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러시아를 딱 붙잡는 거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미국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무너져갖고 100년 전처럼 100년 전에 그 독일이나 러시아,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처럼 스스로 무너져갖고 경제 판도를 새로이 짜줄 제국이 지금 없어요. 브릭스를 만들어갖고 노동, 저가 노동, 저가 제품, 소비 시장으로 이용하려 했다가 그것도 외교력도 부족하고 망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호랑이만 키우게 돼버렸잖아. 브릭스라고는 호랑이를 키워버렸다고. 그러니까 미국 외교의 문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심각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달러를 없애갖고 세계 경제가 유라시아로 모일 거라는 걸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확신도 했어요. 중국의 1대1로를 미국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금융 패권이라도 쥐고 싶으니까 유라시아의 맹주인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나쁘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옛날 브레진스키 할아버지가 시킨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흔들려서 러시아를 공격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에게는 이제 제일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이제 전쟁이 더 크게 확대되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지. 근데 누가 그 전쟁을 확대하나? 러시아, 중국, 인도 누구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핵으로 공멸하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사태를 진단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태를 진단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달러가 아직 이제 버블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채라든가 금, 기술, 자원, 노동 이걸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유라시아 IMF를 만들고 유라시아 스위프트를 만들고 유라시아 비스를 만들어서 이 걸레가 되어버린 그 유럽과 미국이 말이야 짐을 싸들고 이사 오는 그런 시절도 올 수 있어요. 예, 좋은 시절이죠. 그래서 러시아, 브릭스 전체가 다 CIPS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미 215개국이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서 위안하고 루블로 서로 결제하고 물론 제한적으로 결제를 하지만 또 패드하고 월스트리트도 어느 정도는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구태여 스위프트 갖고 난리를 쳐. 하여간 좋은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